폭발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법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폭발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상에 담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운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그런 폭발의 중심에 휘말리지 않는 운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폭발을 폭심지에서 포착한 영상. 그 두 운이 겹친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말 그대로 인터넷을 폭발적으로 달군 8개의 폭발을 소개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브라자빌 탄약고 폭발 사고. 2009년 콩고 공화국 정부는 수도 브라자빌에 있는 군 무기고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장소를 이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3년 후에 같은 일이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무기고 중 하나에서 전기 개통 합선으로 인해 불이 나며 5차례에 걸친 거대한 탄약고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발 중 두 번째 것을 카메라가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콩고강 건너편에서 브라자빌 마을을 향하던 것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웃나라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다른 나라에서 온 것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도 킨샤사에 설치된 카메라가 폭발의 선권과 폭심지에서 공중을 질주하는 강렬한 충격파를 포착했습니다. 민주공화국 정부는 전쟁이 발발한 줄 알고 콩고 강변에 병사를 파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고 작은 폭발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돌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평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 21세기에 일어난 폭발 중 두 번째로 큰 폭발이었습니다. 폭심지에서 반경 500m 이내의 가옥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이 사건을 쓰나미, 지진 혹은 세계의 끝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폭발로 인한 피해액은 6억 7,2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후 브라자빌에서는 추가로 3일간 화재가 계속되어 14,000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난민 캠프에 수용되었지만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마을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게 됩니다. 거리에 놔둬둔 탄약고는 이렇게나 위험한 것입니다. 불꽃으로 시작하는 새해?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 그라나다에서의 폭발 사고는 큰 재해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무척 다행히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는 거대 불꽃 축제가 된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은 불꽃 제조 공장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1월 초순의 일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크루가 이미 발생한 공장 내 화재를 촬영하던 중 폭발이 발생했고 카메라맨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영상에서는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프로입니다. 카메라맨은 카메라를 놓치지도 않았고 여기저기에서 난무하는 불꽃놀이를 계속 찍었습니다.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을 만한 카메라 워크 같지 않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세계 주유소 폭발. 2015년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주유소가 폭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는 시기가 좋지 않아 주유소가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폭우와 홍수로 인해 사람들은 물을 피해 높은 땅으로 피난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아크라 주유소였습니다. 그러나 대폭발은 주변 지역까지 뒤흔들며 파멸적인 사태에 빠지고 맙니다. 이 비극은 21세기 군대와 관계없는
폭발로는 8번째 규모의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마찬가지로 아크라에서 다른 주유소가 폭발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에 2군데가 폭발한 겁니다. 최초 폭발 후 불이 도로 건너편에 있는 다른 주유소로 번져 나갑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가 담아냈습니다. 가오슝 가스 폭발 사고. 2014년 대만 가오슝시에서 5차례에 걸친 연속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프로펜가스 파이프라인의 압력 이상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8시경부터 이변이 시작돼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에만 4톤 가까운 가스가 새어 나갔습니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가 가스 공급을 중단한 것은 문제 발생 약 3시간 후 폭발하기 불과 16분 전이었습니다. 최초 폭발 징후는 지면에서 최대 9m 높이의 불길이 치솟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가 인하하며 폭발했고 주위를 파괴해갔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6km에 달하는 도로와 인근 가옥, 차량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19억 대만 달러, 약 6천만 달러였습니다. 수천 가구에서 전기, 물, 가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발의 에너지는 차와 오토바이가 옆 건물 옥상까지 날아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초인의 힘을 가진 헐크라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비극의 원인은 파이프라인을 소유한 회사의 과실로 판명되었습니다. 24년 동안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진실이네요. 지진 전 대폭발, 산후안 이스 아테펙 폭발 사고. 1984년 사상 최악의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외곽 산후안 이스 아테펙 지구에 있는 가스 저장 공급 시설에서 누출된 가스가 발화하면서 12차례의 대폭발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액화 석유 가스의 거대한 둥근 저장 용기가 폭발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설에는 당시 멕시코시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화 석유가스가 한꺼번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1,000 입방미터의 가스가 모두 날아갔습니다. 폭심지에서 1km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튀었고 반경 10km 떨어진 곳에서도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날아온 장해 중에는 무게가 30톤이나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장시설 근처에서는 불로 인해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폭풍은 반경 7km 이내의 가옥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비극 이후 멕시코시티는 더 큰 재해에 노출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개월 후에 대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산후안 이스 아테펙 지구가 이 대지진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페리 폭발. 2021년 4월 19일 대형 페리 중화부창호는 중국의 웨이하이항을 출항했습니다. 그러나 곧 바로 실려있던 트럭 한 대에서 연기가 치솟았고 배는 서둘러 항구로 되돌아가 승무원 승객 전원이 육지로 대피했습니다. 관심을 보인 구경꾼들이 즉시 페리를 향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배를 크게 흔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잘 보세요. 페리 트랩이 올라가 있어 폭풍은 위로 날아갔고 암벽에 있는 사람들은 무사했습니다. 무척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홍수에 의한 폭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시 허난성 덩펑시의 폭발이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2021년 7월 폭우가 내려 시내를 흐르는 영천의 제방이 무너집니다. 7월 20일 오전 6시경 현지 알루미늄 재련소에 물이 흘러들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긴 것입니다.
폭발 원인은 탱크 중 하나에 남아있던 용융 금속에 물이 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2시간 전에 전 직원이 대피하여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루트항 폭발 사고. 2013년 베이루트항에서 2,750톤의 질산 암모늄을 실은 배에 출항이 금지되었습니다. 그 짐들은 구매자인 모잠비크의 화약 제조업체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육상에 실린 채 2020년까지 항구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폭발력이 매우 높아 보관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이 때문에 레바논 세관 당국은 압수한 적하의 전례와 레바논군에 대한 인도 허가를 여러 차례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2020년 8월 4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불꽃이 저장되어 있던 근처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질산 암모늄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은 대단했고 레바논뿐만 아니라 터키, 키프로스, 이스라엘 등 인근 국가 사람들도 폭풍을 느꼈다고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소는 규모 3.3의 지진으로 기록했으며 핵이 아닌 폭발로는 사상 최대의 위력이었습니다. TNT 환산으로 최대 1.1킬로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로 인한 피해액은 $1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 자체도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거대 여객선 오리엔트 퀸호도 전복 침몰했습니다. 폭발에 의한 충격파는 다른 배에도 손해를 입히며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폭발 현장에는 깊이 43m, 직경 124m의 크레이터가 남았습니다. 반경 10km 이내의 가옥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어 3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폭발 에너지의 일부는 항구 곡물 창고로 흡수되었는데 이로 인해 15,000톤의 곡물이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곡물 창고가 충격의 일부를 받아준 덕분에 거리의 피해가 적고 손해도 어느 정도 억제되었습니다. 물론 이 영상들은 모두 다른 앵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은 21세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누구나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흥미로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의 눈에도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제일 먼저 알림을 받으셔서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화제의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